바른대로 말 안 해. 네가 감히 왜 겁도 없이 여길 나타나냐고. 난숙의 손이 정원의 목을 더 거칠게 누르며 말했습니다. 진세훈이 바로 손을 뻗어 난숙의 손목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그 손 놓고 말씀하시죠. 진 부사장 정신 차려. 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이야. 난숙의 목이 흔들렸습니다. 앙큼하게 내 딸 흉내를 내고 있다고. 라며 난숙의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밝혀내. 대체 무슨 수작이야? 다시 정원의 목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진세훈이 정원의 반대편 손을 단단히 붙잡아 끌며 난숙에게서 정원을 강하게 떼어놓았습니다. 나가요. 세훈 씨. 일단 여기서 나가요. 세훈은 지체 없이 난숙을 뒤로 하고 정원의 손을 낚아채 끌며 나왔습니다. 난숙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진세훈. 데려가지 마. 그 앤 우리 영채가 아니라고. 복도를 빠져나오며 세훈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발밑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세훈의 속도에 심장이 먼저 달렸습니다. 급히 백화점 로비를 지나던 찰나 맞은편 명품관 쪽에서 진태석과 한혜라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세훈이네. 한혜라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손까지 잡고. 요즘 젊은 사람들 빠르네. 얼마나 좋으면. 둘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속사정도 모른 채 서로 흐뭇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혜라는 전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훈이 잡고 있는 손이 주영채의 손이 아니라 자신이 버렸던 딸의 손일 줄은. 웨딩숍을 벗어나 한쪽에 멈추자 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훈 씨, 아파 이 손 좀 놓고 세훈이 그제야 소나기 힘을 풀었습니다. 정원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아, 마음이 급해서. 정원이 고개를 저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세훈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하자. 침묵이 흐르는 카페 안.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세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영채가 아니란 소리가 무슨 말인지 얘기해줄 수 있겠어? 당신의 진짜 이름은 뭐야? 정원은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난 영채 고등학교 동창 차정원이야. 바로 세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은 채 다시 물었습니다. 주영채 친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이야기해봐. 정원은 긴장한 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채가 부탁했어. 딱 한 달만 자기 대신 세훈 씨를 만나달라고. 정리할 게 있다고 했고 딱 그동안만 자신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했어. 세훈은 고개를 숙여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먼저 만나보자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주영채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상황을 정리를 한다.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 진심이야. 영채가 너무 급작스럽게 부탁을 하고 바로 떠나버렸고 모든 게 생각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버려서 무슨 생각을 하거나 계획적으로 한 건 전혀 없어. 세훈은 여전히 단정된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를 만나는 그동안은 당신은 주영채였던 거야? 차정원이었던 거야? 처음엔 잠깐 동안 영채를 대신한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세훈 씨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 관계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 나를 발견했고 어느 순간부턴 내 진심이 돼버린 것 같아.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영채 행세를 한 거야.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젠 더 이상 세훈 씨를 볼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나에겐 아직 한 달의 시간이 있으니. 정원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미안해. 이 연극에 너무 빠져버려서. 세훈은 잠시 동안의 침묵 후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충격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 정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싶고 보고 싶었던 건 주영채란 이름이나 그 배경이 아니었어. 당신이 주영채든 아니든 난 상관이 없어. 만날 때든 아니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건 바로 당신이니까. 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훈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딱 하나. 당신 이름뿐이야. 이제 이름을 되찾았으니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우린. 정원의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긴장과 안도가 뒤섞였지만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놀라웠고 진세훈이 주영채가 아닌 차정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만남을 유지하자는 이야기에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한혜라가 정원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채 씨, 시간 괜찮아요? 백화점 한 바퀴 둘러봐요, 우리. 정원은 잠시도 망설임 없이 혜라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백화점을 천천히 걸으며 혜라는 정원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훈이와 만남이 급하게 이루어져서 영채 씨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때요? 만나보니까 세훈 씨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고마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부회장님. 어머 그래요? 그 아이가 스마트하면서도 맘 한구석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만남이 순조롭게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본 영채 씨 매력이 사실이었어요. 우리 세훈이도 흠뻑 빠질 만큼. 아닙니다, 부회장님. 다들 절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걸요. 혜라가 정원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다가 잠깐 발이 꼬여 몸이 휘청 기울었습니다. 그때 차정원이 다급하게 혜라를 부축하며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작스럽게 나온 어머니란 말에 정원이 얼굴을 붉히며 난처해하고 있을 때 한혜라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듣기 좋은데요? 급할 땐 그냥 어머니라고 해요. 정원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빠와 조미양의 따뜻한 관심 속에 자랐지만 그녀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는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타난 한혜라는 알 수 없이 큰 포근함을 안겨주며 정원에게 성큼 다가온 것이었죠. 정원은 그 따뜻함과 몽롱함 속에서 결코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영채야, 나 계속 너로 살면 안 되겠니?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길 바라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욕망의 소리를 정원은 나지막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초인종도 없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공난숙이 쳐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이 거실 한가운데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재미가 좋으니? 차정원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앉아. 난숙이 가리킨 소파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영채 친구는 맞긴 한 거니? 난숙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채 친구.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런데 왜 내 딸 행세를 하는 거야? 정원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영채가 부탁했어요. 한 달만요. 한 달. 난숙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이 너는 내 딸 방을 쓰고 내 딸 옷을 입고 내 딸 약혼자 옆에 서 있었다. 니들은 그걸 부탁이라고 부르니? 정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채는 어디 있니? 내 딸 영채 어디 있냐고. 난숙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팔이요. 전 남자친구 박경신 정리하러 갔어요. 정말로 한 달이면 돌아온다고.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시간 벌어달라고만 하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넌 무슨 생각이야? 한 달 시간 벌어달라는 말이 영채가 가진 모든 걸 네 것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뜻으로 알았니? 네가 감히 건양과 맞선 자리를 나가 건양 며느리 자리를 넘봐. 너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죄송해요, 그건 정말.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이 앙큼한 것 말하는 것 좀 봐. 몰랐다고? 모르는 애가 웨딩숍에 그렇게 뻔뻔히 나타나 피팅까지 하려고 한 거야? 감히 누굴 속여? 나 공난숙이야. 제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회장님. 그런데 영채 아시잖아요. 저로서는 영채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됐고 이 짓거리 당장 그만둬. 내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숨죽이고 있으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정원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정말 여기서 멈추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진세훈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더 강하게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공난숙이 진세훈을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진 부사장 바쁜데 불러서 미안해요. 그날 많이 놀랐죠? 난숙이 억지 웃음을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 앙큼한 계집애가
말씀 삼가시죠, 회장님.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입니다. 세훈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선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딸 행세를 한 사기꾼 같은 애한테 더 이상 속지 말라고 난숙이 손을 깍지 끼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아이 우리 집안과 건양가를 기만하고 있는 거라고. 세훈은 곧장 말을 잘랐습니다. 회장님 그날 일로 회장님도 많이 놀라셨을 거 잘 압니다만 이건 저와 정원 씨의 문제예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건양이랑 우리 혼사 문제에 내가 왜 간섭을 말라는 거지. 집안과 집안의 혼사 이전에 제 결혼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난숙이 고개를 젓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 우리 진부사장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순진한 구석이 있네. 이게 지금 애들 소꿉장난으로 보여요? 왜 이래 알 거 다 알만한 사람이. 세훈은 잠깐 호흡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알 거 다 알만하신 회장님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건양 후계자로서도 드리는 말이기도 해요. 저와 제 결혼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말씀과 행동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한 부회장한테 이 사실을 모두 알릴까봐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시기에 괜한 소란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난숙은 진세훈의 태도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말을 줄였습니다. 이게 애들 결혼 문제이기 전에 건양과 우리 회사 동맹의 관계인데 갑자기 이렇게 꼬인단 말이지. 지금 섣불리 세훈에게서 정원을 떼놓으려다 혼사는커녕 계약까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공난숙은 차분히 표정을 정리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거 없죠. 바쁜 사람 오래 붙들었네. 그만 돌아가 봐요. 진세훈은 흐트러짐 없이 반듯한 자세로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어두운 방 안 혼자 앉아있는 정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하늘이었어요. 정원 씨, 오늘 시간 괜찮아요? 잠깐 만나요. 정원은 짧게 숨을 들이키며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이제 정체가 드러났지만 이 거짓 연기를 멈출 생각이 없는 정원 앞에 그녀의 홀로 외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는 하늘 역시 정원을 향한 마음이 커져만 가고 어느새 그녀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자리 잡은 채 정원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다른 인생을 훔치려는 정원, 진실한 사랑을 지키려는 세훈, 그리고 위태로운 정원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늘, 이들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폭풍 속으로 휘몰아칩니다. 다음 화에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